목을 삼켰다. 강태윤이 아들을 안으려 했지만 도준이는 몸을 비틀며 거부했다. 작은 손이 공중을 휘저으며 무언가를 찾는 듯했다. 그리고 그 순간 도준이의 눈이 방 구석에 서 있는 서아를 발견했다. 아이의 울음이 더욱 커졌다. 그러나 이번에는 방향이 있었다. 도준이는 할머니의 품에서 벗어나려 발버둥 쳤다. 작은 팔이 서아를 향해 뻗어졌다. 그리고 1년 넘게 입을 다물고 있던 아이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엄마. 그 한마디가 피로 연장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엄마. 그 단어가 저택의 대리석 바닥 위로 울려 퍼졌다. 하객들은 숨을 멈췄다. 누군가의 샴페인 잔이 살짝 흔들렸다. 강은숙 여사는 손자를 더욱 꽉 안았지만 도준이는 이미 할머니의 품을 벗어나려 몸부림치고 있었다. 엄마! 엄마! 아이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구명줄을 잡으려는 것처럼 도준이의 작은 손은 서아를 향해 뻗어 있었다. 회색 눈동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그 안에는 확신도 함께 담겨 있었다. 도준이는 알고 있었다. 저기, 저 구석에 있는 여자가 자신이 찾던 사람이라는 것을. 강태윤은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그의 아들은 1년 넘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교통사고 이후 도준이는 말을 잃었다. 여러 병원을 찾아다녔고 심리치료도 받았지만 소용없었다. 의사들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언젠가는 말을 할 것이라고 했지만 아무도 그것이 언제일지는 알 수 없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아들이 입을 열었다. 그것도 엄마라는 단어를. 은숙 여사가 다급히 말했다. 도준아, 할머니가 여기 있어. 진정해, 응? 하지만 도준이는 듣지 않았다. 작은 몸이 할머니의 팔에서 미끄러지듯 빠져나왔다. 그리고 바닥에 발을 딛자마자 아이는 달리기 시작했다. 비틀거리면서도 넘어질 듯하면서도 도준이는 멈추지 않았다. 목표는 하나였다. 저 구석에 서 있는 회색 유니폼의 여자, 도준아. 강태윤이 외쳤다. 그는 아들을 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도준이는 서아의 다리를 붙잡았다. 작은 팔이 그녀의 무릎을 감쌌다. 얼굴을 침에 묻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이번 울음은 달랐다. 공포의 울음이 아니었다. 안도의 울음이었다. 마치 오랫동안 헤매던 아이가 마침내 집을 찾은 것처럼. 엄마, 엄마. 서아는 얼어붙었다. 그녀의 손은 공중에 떠 있었다. 만져야 할지 밀어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입술이 바짝 말랐다. 이건 안 돼. 이럴 수 없어. 왜 하필 지금 이 순간에.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마주쳤다. 수십 쌍의 눈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호기심 어린 눈빛, 충격에 찬 눈빛, 의심에 찬 눈빛. 서울 상류층 인사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 여자가 누구야? 가정부 아닌가? 도대체 무슨 일이지? 저 아이가 왜 저러는 거야?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뜨겁게 타오르는 눈빛이 있었다. 최유리였다. 그녀는 서아를 향해 걸어왔다. 빨간 드레스가 마치 불길처럼 움직였다. 얼굴에는 더 이상 우아한 미소가 없었다. 오직 분노만이 남아 있었다. 대체 뭐 하는 짓이야? 유리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그녀는 서아 앞에 멈춰 섰다. 높은 구두 때문에 서아를 내려다보는 각도가 더욱 위압적이었다. 너 지금 뭐 한 거야? 도준이한테 뭘 한 거냐고. 서아는 입술을 떨었다. 저는 아무것도 1년 넘게 말 한마디 안 하던 애가 갑자기 너한테 달려와서 엄마라고 불러.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유리는 비웃었다. 당신 지금까지 뭘 한 거야? 이 애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말해봐. 강태윤이 개입하려 했다. 유리씨, 진정하십시오. 지금은 진정하라고요? 회장님, 지금 이 상황이 보이세요? 저 여자가 도준이를 조종한 거예요. 틀림없어요. 가정부 주제에 감히 이 집 아들을 이용해서 뭔가를 노린 거라고요. 하객들의 수군거림이 더욱 커졌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다. 누군가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모두의 시선은 서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도준이의 등을 쓰다듬었다. 아이는 여전히 그녀를 놓지 않았다. 작은 손가락이 그녀의 치마를 꽉 쥐고 있었다. 서아는 생각했다. 이제 끝이야. 내가 그토록 숨기려 했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어.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흘리지 않았다. 아직은 안 돼. 무너지면 안 돼.
그녀는 최유리를 똑바로 바라보며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믿어주십시오. 하지만 그 말은 공허하게 울렸다. 이미 의심의 씨앗은 뿌려졌고 진실은 어둠 속에 갇혀 있었다. 침묵이 무거웠다. 피로 연장은 이제 숨막히는 재판정처럼 변해 있었다. 도준이의 울음소리만이 그 침묵을 깨뜨렸다. 엄마, 엄마. 아이는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했다. 그 목소리는 애절했고 간절했고 누가 들어도 진심이었다. 최유리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분노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두려움 때문이었을까? 당신 이름이 뭐야? 그녀가 차갑게 물었다. 윤서아입니다. 서아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윤서아? 유리는 비웃었다. 3달 전에 들어온 가정부 맞지? 그동안 뭘 한 거야? 밤마다 이 애한테 다가가서 무슨 짓을 한 거야? 엄마라고 부르라고 가르친 거야? 아닙니다. 저는 그런 적이 거짓말. 유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1년 넘게 침묵하던 애가 갑자기 말을 한다고? 그것도 하필 당신한테?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해? 당신이 뭔가 꾸민 거야. 이 집에 들어올 때부터 계획한 거라고. 강은숙 여사가 끼어들었다. 유리 씨, 진정하세요.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도 못했는데 그렇게 함부로요. 할머님, 지금 이 상황이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 여자는 분명 뭔가 숨기고 있어요. 유리는 서아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다. 당신 혹시 이 집안 재산을 노리는 거야? 아니면 회장님을 유혹하려는 거야? 아이를 이용해서 이 집에 발붙이려는 거지?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도 있겠네. 또 다른 누군가는 혀를 찼다. 요즘 세상에 무슨 일이든 일어나지. 의심의 눈초리가 서아를 향했다. 강태윤은 아들에게 다가갔다. 도준아, 아빠한테 와. 괜찮아. 아빠가 여기 있어. 하지만 도준이는 고개를 저었다. 서아의 치마를 더욱 꽉 붙잡았다.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다. 아이는 두려웠다. 이 여자에게서 떨어지면 다시는 찾지 못할 것 같았다. 그래서 더욱 세게 매달렸다. 도준아, 제발. 강태윤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다. 하지만 아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서아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도준이와 눈높이를 맞췄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도준아, 그녀는 속삭였다. 괜찮아. 무서워하지 마. 아빠한테 가. 도준이는 고개를 저었다. 싫어. 엄마 가면 안 돼. 그 말에 유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저것 봐요. 저것 봐. 저 여자가 뭔가 한 거라니까요. 마법이라도 건 거예요. 아니면 약을 먹였거나. 어떻게 애가 저렇게 매달릴 수가 있어요? 마법? 강은숙 여사가 반문했다. 유리 씨, 정신 차리세요. 여긴 21세기 대한민국이에요. 그럼 뭔데요? 할머님은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유리는 흥분했다. 그녀의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랐다. 저 여자는 이 집에 들어온 지 3달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도준이가 저렇게 매달린다고요? 말도 안 돼요. 강태윤이 단호하게 말했다. 유리 씨, 그만하십시오. 지금 이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건 도움이 안 됩니다. 감정적이라고요? 유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회장님, 당신은 지금 저 여자 편을 드는 건가요? 우리 약혼식 날에? 분위기가 더욱 험악해졌다. 하객들은 이제 대놓고 수군거렸다. 누군가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으려 했다. 이 스캔들은 내일이면 모든 신문에 실릴 것이었다. 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도준이를 쓰다듬었다. 아이의 작은 손가락이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그 순간 서아는 깨달았다. 자신이 아무리 숨으려 해도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이 아이가 그녀를 찾아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강태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하객들의 눈빛,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표정, 유리의 분노에 찬 얼굴,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아를 보았다. 그녀의 눈에 담긴 두려움과 슬픔을.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무엇이 잘못된 건지 알 수 없었다. 모두 제 서재로 오십시오. 강태윤이 명령했다. 지금 당장. 강태윤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하객들은 조용히 물러났지만 그들의 눈빛은 여전히 호기심으로 가득했다. 이 스캔들은 이미 입에서 입으로 퍼지기 시작했다. 내일이면 서울 전체가 알게 될 것이었다.
어머니 유리 씨, 그리고 강태윤은 서아를 바라보았다. 윤서아 씨도 함께 오십시오.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도준이는 여전히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강태윤이 아들을 안으려 했지만 도준이는 몸을 비틀며 거부했다. 싫어. 엄마랑 갈 거야. 강은숙 여사가 손자를 달래려 했다. 도준아, 할머니가 안아줄게. 응? 싫어. 도준이는 더 크게 울었다. 엄마 가면 안 돼. 최유리는 이를 악물었다. 그녀의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이 계집이 대체 뭘 한 거야? 어떻게 애를 이렇게 만든 거지? 유리는 서아를 향한 증오가 치솟는 것을 느꼈다. 오늘은 자신의 승리의 날이었어야 했다. 서울 최고의 재벌과 약혼한 날.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가정부가 모든 것을 망쳐놓았다. 계단을 올라가는 동안 침묵이 흘렀다. 강태윤이 앞장섰고 그 뒤를 은숙 여사가 따랐다. 최유리는 팔짱을 끼고 서아를 노려보며 걸었다. 그리고 맨 뒤에는 서아가 도준이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다. 서아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내가 그토록 조심했는데,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숨어 지냈는데. 그녀는 도준이를 내려다보았다. 아이는 그녀의 손을 꽉 잡고 있었다. 작은 손가락에 힘이 가득했다. 마치 놓으면 영원히 잃을 것처럼. 미안해, 도준아. 나 때문에 네가 이렇게 힘들어하는구나. 서아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이번에는 흘리지 않았다. 지금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이었다. 서재문이 열렸다. 넓은 공간이 펼쳐졌다. 벽면을 가득 채운 책들, 커다란 책상,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 하지만 지금 이 방의 분위기는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멀었다. 강태윤은 책상 뒤에 앉았다. 그의 표정은 단단했다. 앉으십시오. 은숙 여사는 소파에 앉았다. 최유리는 서지 않고 서 있었다. 그녀는 언제든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서아는 문 가까이에 섰다. 도준이는 그녀의 다리에 매달려 있었다. 강태윤이 입을 열었다. 윤서아 씨. 예. 서아는 가느다랗게 대답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도준이가 왜 당신을 엄마라고 부르는 겁니까? 서아는 입술을 깨물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거짓말도 할 수 없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른다고? 최유리가 비웃었다. 당신이 뭔가 했으니까 저러는 거잖아. 실토해. 도준이한테 뭘 한 거야?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거짓말하지 마. 유리가 소리쳤다. 1년 넘게 말도 안 하던 애가 갑자기 당신한테 엄마라고 해. 말이 돼. 당신이 밤마다 도준이 방에 가서 뭔가 한 거 아니야. 안 그래? 서아는 말문이 막혔다. 강은숙 여사가 조용히 말했다. 유리 씨, 진정하세요. 지금은 차분하게 이야기해야 할 때입니다. 차분하게요. 유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다. 할머님,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세요? 저 여자가 이 집을 노리고 있다고요. 도준이를 이용해서 회장님 마음을 움직이려는 거예요. 강태윤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충분합니다, 유리 씨.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는 다시 서아를 보았다. 윤서아 씨, 솔직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도준이와 어떤 관계입니까? 서아는 눈을 감았다. 더 이상 피할 수 없었다. 진실의 일부는 말해야 했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밤에 도준이가 울 때가 있었습니다. 악몽을 꾸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방에 들어가서 달래줬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전부? 유리가 비웃었다. 그래서 애가 당신한테 엄마라고 부른다고? 말도 안 돼. 하지만 강태윤의 눈빛이 변했다. 그는 뭔가 깨달은 듯했다. 도준이는 밤마다 울었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그리고 자신은 너무 바빠서, 너무 슬퍼서 아들의 울음을 제대로 들어주지 못했다. 도준이가, 강태윤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정말 매일 밤 울었습니까?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 거의 매일. 그 말에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강태윤은 책상에 기대 앉았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매일 밤 울었다고요? 그런데 나는 몰랐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묻어났다. 아들이 매일 밤 울고 있었는데 아버지인 자신은 그것조차 몰랐다. 얼마나 형편없는 아버지인가. 강태윤은 눈을 감았다. 은채가 죽은 후 그는 일에 파묻혀 지냈다.
슬픔을 잊기 위해, 고통을 피하기 위해 그 사이 아들은 혼자 울고 있었던 것이다. 강은숙 여사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다. 내가 몰랐구나. 도준이가 그렇게 힘들어했는데. 서아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처음에는 저도 우연히 들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다가 울음소리가 들려서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도준이는 악몽을 꾸고 있었어요. 엄마를 찾으며 울고 있었습니다. 도준이는 서아의 치마를 꽉 잡고 있었다. 작은 얼굴을 그녀의 다리에 묻고 있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처럼. 그래서 제가 안아줬습니다. 등을 토닥여주고 자장가를 불러줬어요. 그랬더니 진정하고 다시 잠들었습니다. 서아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 이후로 거의 매일 밤 도준이가 울 때마다 제가 가서 달래줬습니다. 허락도 없이? 최유리가 날카롭게 물었다. 회장님이나 할머님께 말씀도 안 드리고 맘대로 도준이 방에 들어간 거야. 서아는 머뭇거렸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도준이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고? 유리는 비웃었다. 가정부 주제에 당신이 무슨 권리로? 유리 씨, 강은숙 여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만하세요. 서아 씨는 선의로 한 일입니다. 선의요? 유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할머님, 지금 저 여자가 무슨 짓을 한 건지 모르세요. 몰래 도준이 방에 들어가서 뭔가 한 거라고요. 그래서 도준이가 저렇게 된 거예요. 강태윤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그는 서아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자장가라고 하셨습니까? 예.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자장가입니까? 서아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노래하기 시작했다.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추네. 도준이가 반응했다. 아이는 고개를 들어 서아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작은 미소를 지었다. 서아는 노래를 멈추고 도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강태윤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 자장가는 은채가 도준이에게 불러주던 노래였다. 매일 밤 아들을 재울 때 그는 기억했다. 아내의 부드러운 목소리, 아들의 평화로운 얼굴, 그 모든 것이 교통사고와 함께 사라졌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이 낯선 여자가 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어떻게? 강태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떻게 그 노래를 아십니까? 서아는 당황했다. 저는 그냥 흔한 자장가라서. 아닙니다. 강태윤이 고개를 저었다. 제 아내가 도준이에게 불러주던 노래입니다. 매일 밤. 방 안이 다시 침묵에 잠겼다. 최유리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서아를 쳐다보았다. 이상하네요. 예수 어떻게 알았죠? 혹시 누구한테 들은 거 아니에요? 미리 조사한 거죠? 아닙니다. 서아는 부인했다. 저는 정말 그냥. 하지만 그녀의 말은 설득력이 없었다. 너무나 많은 우연이 겹쳐 있었다. 도준이가 그녀를 엄마라고 부른 것, 그녀가 매일 밤 아이를 돌본 것, 그리고 죽은 아내의 자장가까지 부른 것. 강은숙 여사는 서아를 자세히 바라보았다. 뭔가 이상했다. 이 여자에게는 뭔가 숨겨진 것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나쁜 것인지 좋은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윤서아 씨, 강근숙 여사가 조용히 물었다. 당신은 대체 누구입니까? 서아는 고개를 숙였다. 대답할 수 없었다. 진실을 말하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하지만 거짓말을 계속하면 언젠가는 들통날 것이었다. 그녀는 막다른 길에 서 있었다. 도준이가 다시 엄마라고 속삭였다. 그 한마디가 서아의 가슴을 찔렀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그저 자신을 위로해준 사람을 엄마라고 부를 뿐이었다. 하지만 그 순수한 마음이 지금 모든 것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었다. 서아는 눈물을 참으며 생각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그저 너를 도와주고 싶었을 뿐이야. 최유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강태윤에게 다가가 단호하게 말했다. 회장님, 이제 결정하셔야 합니다. 저 여자를 당장 내보내세요. 강태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서아를 바라보고 있었다. 뭔가 맞지 않았다. 이 여자에게는 숨겨진 무언가가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악의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알 수 없었다. 회장님, 유리는 목소리를 높였다.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저 여자가 도준이를 조종한 거예요. 당장 내보내야죠. 조종? 강은숙 여사가 반박했다. 유리 씨, 그런 말은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서아 씨가 도준이를 돌봐준 건 사실이에요. 그게 뭐가 잘못됐나요?
잘못됐죠. 유리는 소리쳤다. 허락도 없이 몰래 아이 방에 들어간 게 문제예요. 가정부가 무슨 권리로 그런 짓을 해요. 그 짓 덕분에 도준이가 위로받았다는 건 생각 안 하시나요? 은숙 여사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우리 모두가 도준이의 울음소리를 듣지 못했을 때 서아 씨가 아이 곁에 있어줬어요. 그게 그렇게 나쁜 일인가요? 유리는 말문이 막혔다. 하지만 곧 다시 공격했다. 그렇다고 해도 도준이가 저 여자를 엄마라고 부르는 건 비정상이에요. 분명 뭔가 세뇌를 한 거라고요. 세뇌. 강태윤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유리 씨, 진정하십시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진실을 볼 수 없습니다. 감정적이라고요? 유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바라보았다. 회장님, 당신은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세요. 내일이면 이 일이 신문에 실릴 거예요. 강태윤 회장의 약혼식 날, 아들이 가정부를 엄마라고 불러 이런 제목으로요. 우리 집안이 웃음거리가 될 거라고요. 그게 지금 중요한 문제입니까? 강은숙 여사가 냉정하게 물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가장 중요한 건 도준이에요. 우리 손자가 1년 넘게 말을 안 하다가 오늘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유리는 분노로 얼굴이 빨개졌다. 할머님은 왜 계속 저 여자 편을 드세요? 편을 드는 게 아닙니다. 은숙 여사는 차분하게 말했다.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서아 씨가 도준이를 돌봐준 건 사실이고 그 덕분에 도준이가 위로받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죠. 서아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졌다. 강은숙 여사가 자신을 변호해주고 있었다. 석 달 동안 이 집에 있으면서 그녀는 늘 투명인간처럼 살았다. 아무도 자신을 눈여겨보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할머니가 자신을 지켜주고 있었다. 할머님, 서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떠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집안에 문제를 일으킨 건 제 잘못이니까요. 아니야. 도준이가 갑자기 소리쳤다. 아이는 서아를 더욱 꽉 안았다. 엄마 가면 안 돼. 가지 마. 그 모습을 본 강태윤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아들이 이렇게 간절하게 누군가를 붙잡는 모습은 처음이었다. 은채가 죽은 후 도준이는 감정을 잃은 것처럼 보였다. 웃지도 울지도 말하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런데 지금 아들은 살아있었다. 감정을 드러내고 있었다. 강태윤은 결심했다. 윤서아 씨. 예, 서아는 고개를 들었다. 당분간 이 집에 계십시오. 떠나지 마십시오. 뭐라고요? 최유리가 소리쳤다. 회장님, 지금 무슨 말씀을... 유리 씨, 강태윤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제 아들이 저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어요. 성급하게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성급하게요? 유리는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것은 기쁨의 웃음이 아니라 비참함의 웃음이었다. 좋아요. 알겠어요. 회장님이 그렇게 결정하신다면 할 수 없죠. 그녀는 돌아서서 문을 향해 걸었다. 손잡이를 잡고 멈춰서서 뒤돌아보았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회장님. 오늘 일은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저 여자 때문에 제 약혼식이 망가졌다는 것도요. 문이 쾅 하고 닫혔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강은숙 여사가 한숨을 내쉬었다. 태윤아, 괜찮겠니? 유리 씨가 많이 화났는데. 괜찮습니다, 어머니. 강태윤은 말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다. 서아는 여전히 서 있었다. 도준이는 그녀의 치마를 놓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떠나야 할까? 남아야 할까?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계속 숨겨야 할까? 강태윤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윤서아 씨,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당신은 정말 도준이를 위해 그런 겁니까? 서아는 도준이를 내려다보았다. 아이는 그녀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순수한 눈빛으로 그 눈빛이 서아에게 힘을 주었다. 예. 그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도준이를 위해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만은 진실입니다. 강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럼 당분간 이 집에 머무르십시오. 그리고 도준이를 계속 돌봐주십시오. 서아는 놀라서 눈을 크게 떴다. 정말 괜찮으신 겁니까? 괜찮지 않습니다. 강태윤은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제 아들이 당신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이유입니다. 서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번에는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감사합니다. 다음 날 아침 서아는 일찍 일어났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간밤의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강태윤 회장의 결정, 최유리의 분노에 찬 눈빛, 그리고 도준이의 따뜻한 손길, 모든 것이 너무나 혼란스러웠다. 복도를 조용히 걸으며 서아는 생각했다. 이렇게 계속 있어도 될까?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텐데. 하지만 도준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아이의 간절한 눈빛을.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조금만 더 있어주자. 부엌으로 향하던 서아는 갑자기 누군가가 앞을 막아서는 것을 느꼈다. 고개를 들자 최유리가 서 있었다. 붉은 잠옷 차림의 유리는 팔짱을 끼고 차갑게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어젯밤은 잘 잤어요. 유리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최유리 씨. 서아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도망갈 생각은 하지 마요. 유리가 다가섰다. 당신과 나, 우리 둘이서 얘기 좀 해야겠어요. 서아는 입술을 깨물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는 척하지 마요. 유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당신이 뭘 하려는 건지 나는 다 알아요. 도준이를 이용해서 이 집에 발붙이려는 거죠? 가정부에서 안주인 자리까지 노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서아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저 도준이를 도와주려고? 유리는 비웃었다. 웃기는 소리. 당신 같은 사람이 선의로만 움직인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분명 뭔가 노리는 게 있을 거예요. 서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할 말이 없었다. 유리의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었다. 그녀도 이 집에 온 이유가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유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랐다. 유리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다. 들어요, 윤서아. 나는 당신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어젯밤 내 약혼식을 망친 것, 회장님 앞에서 나를 망신시킨 것, 그 모든 걸 잊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서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도준이가 갑자기? 말도 안 돼요. 유리는 손가락으로 서아의 어깨를 찔렀다. 1년 넘게 말 한마디 안 하던 애가 갑자기 당신한테 달려가서 엄마라고 불러요. 그게 우연이라고? 당신이 뭔가 했을 거예요. 틀림없어요. 서아는 유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그녀는 도망치지 않았다. 믿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정말 도준이를 위해 그렇게 했습니다. 아이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그래서 도와주고 싶었어요. 도와주고 싶었다고? 유리는 코웃음을 쳤다. 그렇게 착한 사람이면 수녀원에나 가지 왜 여기 있어요? 당신도 뭔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여기 있는 거잖아요. 서아는 입을 다물었다. 유리의 말이 가슴을 찔렀다. 맞는 말이었다. 그녀도 이 집에 온 이유가 있었다. 하지만 그것을 말할 수는 없었다. 유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미소 지었다. 말이 없네요. 역시 뭔가 숨기고 있는 거예요. 좋아요. 나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당신이 뭘 숨기고 있는지 반드시 밝혀낼 거예요. 제발. 서아는 간청했다. 저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고? 유리는 비웃었다. 그럼 왜 여기 있어요? 왜 도준이 곁을 떠나지 않아요? 회장님이 떠나라고 해도 안 떠날 거면서. 서아는 대답할 수 없었다. 유리의 말이 맞았다. 강태윤이 떠나라고 해도 그녀는 쉽게 떠날 수 없을 것 같았다. 도준이 때문에. 유리는 몸을 돌렸다. 하지만 몇 걸음 걷다가 멈춰섰다. 뒤돌아보지 않고 차갑게 말했다. 한 가지만 기억해요, 윤서아. 이 집의 안주인은 나예요. 곧 강태윤 회장의 아내가 될 사람이고요. 당신은 그저 가정부일 뿐이에요. 그 선을 넘으려고 하면 후회하게 만들 거예요. 유리는 사라졌다. 복대는 서아만 남았다. 그녀는 벽에 기대어 천천히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유리의 위협이 두렵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말이 무서웠다. 왜냐하면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서아는 자신이 이 집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잘 알고 있었다. 가정부, 투명인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존재. 그런데 어젯밤 그 모든 것이 무너졌다. 도준이가 그녀를 엄마라고 불렀고 모든 사람이 그녀를 보기 시작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투명하지 않았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서아는 생각했다. 내가 여기 남아있으면 결국 진실이 밝혀질 텐데 그때가 되면 모든 게 끝나겠지. 하지만 지금은 떠날 수 없었다. 도준이가 있었다. 그 아이의 눈빛을 배신할 수 없었다. 서아는 천천히 일어섰다. 부엌으로 향했다. 오늘도 일은 계속되어야 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청소를 하고 도준이를 돌봐야 했다. 그것이 그녀의 역할이었다. 적어도 지금은. 며칠이 지났다. 저택 안의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다. 하객들은 모두 떠났지만 그들이 남긴 소문은 서울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강태윤 회장의 아들이 가정부를 엄마라고 불렀다더라. 약혼녀 최유리가 그 자리에서 화를 냈다더라. 온갖 추측과 소문이 난무했다. 강태윤은 서재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지만 집중할 수 없었다. 머릿속에는 온통 도준이의 모습이 가득했다. 아들이 서아를 안고 우는 모습, 엄마라고 부르는 모습. 1년 넘게 침묵하던 아이가 마침내 입을 연 순간 나는 아버지로서 뭘 한 거지? 강태윤은 자책했다. 아들이 매일 밤 울고 있었는데 나는 모르고 있었어. 일에만 빠져서 내 슬픔에만 빠져서. 은채가 죽은 후 그는 도준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방기했다. 대신 일에 몰두했다. 회사 일, 사업 확장, 새로운 프로젝트, 그것들로 자신의 슬픔을 숨기려 했다. 하지만 그 사이 아들은 혼자 무너지고 있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강은숙 여사가 들어왔다. 그녀는 아들의 피곤한 얼굴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태윤아, 너 요즘 얼굴이 말이 아니구나. 괜찮습니다, 어머니. 강태윤은 억지로 미소 지었다. 괜찮을 리가 없지. 은숙 여사는 아들 맞은편에 앉았다. 유리 씨 때문에 고민이 많지? 강태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고민이라면 너무 많았다. 유리와의 약혼, 도준이의 상태, 그리고 서아에 대한 의문. 어머니, 강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제가 잘못된 결정을 한 걸까요? 무슨 결정? 서아 씨를 이 집에 남겨둔 것 말입니다. 강태윤은 한숨을 쉬었다. 유리 씨는 화가 많이 났고 주변 사람들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준이는 서아 씨를 필요로 하고 있어. 은숙 여사가 말을 이었다. 그리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태윤아. 네 아들이 1년 만에 말을 했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이유야. 강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의 말이 맞았다. 어머니, 제가 한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뭔데? 세화 씨의 방을 옮기려고 합니다. 도준이 방 옆으로요. 은숙 여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게 괜찮겠니? 유리 씨가 알면 상관없습니다. 강태윤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도준이가 밤마다 서아 씨를 찾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계속 그랬어요. 악몽을 꾸면 서아 씨를 부르고 그녀가 와야만 진정됩니다. 차라리 가까운 곳에 있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은숙 여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래, 내 판단이 맞을 거야. 도준이를 위해서라면 그게 최선이겠지. 그날 오후 강태윤은 서아를 불렀다. 서아는 긴장한 얼굴로 서재에 들어왔다. 부르셨습니까, 회장님? 앉으십시오. 강태윤이 말했다. 서아는 조심스럽게 의자 끝에 앉았다. 손은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다. 혹시 해고하려는 건가? 그녀는 두려웠다. 윤서아 씨, 강태윤이 입을 열었다. 오늘부터 방을 옮기시게 될 겁니다. 서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도준이 방 옆에 있는 객실로 옮기십시오. 강태윤은 침착하게 말했다. 도준이가 밤마다 당신을 찾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게 아이에게도 당신에게도 편하겠습니다. 서아는 깜짝 놀랐다. 해고가 아니었다. 오히려 더 가까이 오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회장님, 저는 가정부입니다. 객실에 머무는 건 제 아들이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강태윤의 목소리에는 간청이 담겨 있었다. 도준이를 위해서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서아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이 남자는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가정부에게 부탁하고 있었다. 아들을 위해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서아는 짐을 꾸려 2층으로 올라갔다. 새로운 방은 도준이 방 바로 옆이었다. 크지는 않았지만 깨끗하고 아늑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보였다. 서아는 침대에 앉았다. 이게 정말 괜찮은 걸까?
그녀는 의문이 들었다. 점점 더 이 집 안으로 깊이 들어가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가정부였는데 이제는 도준이의 곁에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계속 가면 언젠가는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올 것이었다. 밤이 깊어졌다. 서아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들 수 없었다. 그때 옆방에서 소리가 들렸다. 도준이의 울음소리였다. 서아는 재빨리 일어나 도준이 방으로 갔다. 문을 열자 아이가 침대에서 울고 있었다. 엄마, 엄마. 여기 있어 도준아. 서아는 아이를 안았다.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도준이는 서아의 품에 안겨 울음을 멈췄다. 작은 손이 그녀의 옷을 꽉 잡았다. 서아는 자장가를 불렀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천천히. 문 밖에서 강태윤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서아가 아들을 안고 있는 모습이 마치 은채처럼 보였다. 아니, 은채와는 달랐다. 하지만 그 따뜻함은 같았다. 강태윤은 조용히 물러났다. 고마워요, 서아씨.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해주지 못한 것을 당신이 해주고 있군요. 다음 날 아침 강은숙 여사는 정원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며칠 전부터 계속 생각하던 것이 있었다. 윤서아에 대해서. 태나야. 은숙 여사가 가정부장을 불렀다. 서아씨 좀 이리 보내줄래요? 알겠습니다, 마님. 잠시 후 서아가 나타났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부르셨습니까, 할머님? 앉아요. 은숙 여사가 부드럽게 말했다. 차 한잔 하면서 이야기해요. 서아는 긴장하며 앉았다. 은숙 여사는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젊고 아름다운 얼굴, 하지만 그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서아씨, 은숙 여사가 조용히 물었다. 당신은 대체 누구입니까? 서아는 찻잔을 든 손이 떨렸다. 저는 윤서아입니다. 그게 진짜 이름입니까? 은숙 여사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서아는 대답하지 못했다. 거짓말을 할 수도 진실을 말할 수도 없었다. 당신을 처음 봤을 때부터 이상했어요. 은숙 여사가 말을 이었다. 가정부 일을 하면서도 손이 너무 곱더군요. 말투도 교양 있고, 그리고 도준이를 대하는 태도, 마치 아이를 키워본 사람처럼. 저는... 서아는 입술을 깨물었다. 숨기고 있는 게 뭡니까? 은숙 여사가 물었다. 왜 이 집에 왔습니까? 진짜 이유가 뭡니까? 서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진실도 말할 수 없었다. 죄송합니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요? 말하면 모든 게 끝나니까요. 서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그저 도준이 곁에 있고 싶을 뿐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은숙 여사는 한숨을 쉬었다. 당신이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도준이를 대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진심으로 아이를 아끼는 게 보여요. 하지만 비밀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은숙 여사가 말했다. 그때가 되면 더 힘들어질 거예요. 지금 말하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서아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안 됩니다. 제발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은숙 여사는 서아의 손을 잡았다. 알겠어요. 기다리겠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말해야 할 거예요. 약속해요. 감사합니다. 서아는 눈물을 흘렸다. 그때 정원 쪽으로 최유리가 걸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고 얼굴이 굳어졌다. 저것들이 또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유리는 다가와 차갑게 말했다. 할머님,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진지하게 하세요? 별거 아니에요. 은숙 여사가 대답했다. 서아 씨랑 손을 잡고 계시던데요? 유리는 비꼬듯 물었다. 많이 친해지신 것 같네요. 유리 씨, 은숙 여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그게 무슨 문제라도 됩니까? 문제요? 유리는 웃었다. 할머님이 가정부랑 그렇게 친하게 지내시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집안에 위계 질서가 있는데. 위계 질서? 은숙 여사가 반문했다. 사람을 대하는데 무슨 위계 질서가 필요합니까? 당연히 필요하죠. 유리는 목소리를 높였다. 할머님이 저 여자를 너무 편들어 주시니까 저 여자가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집 사람인 줄 아는 거라고요. 착각? 은숙 여사가 일어섰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다. 서아 씨는 도준이를 돌봐주고 있어요. 우리 손자가 1년 만에 말을 하게 된 건 서아 씨 덕분이에요. 그런데 당신은 그동안 도준이를 위해 뭘 했나요? 유리는 말문이 막혔다. 제가 아무것도 안 했죠. 은숙 여사가 차갑게 말했다. 도준이가 우는 것도 신경 안 쓰고 아이를 귀찮아하기만 했죠. 제가 다 봤어요, 유리 씨. 당신이 도준이를 어떻게 대하는지. 할머님, 유리는 화가 났다. 그건 오해예요. 저는 오해가 아니에요. 은숙 여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은 도준이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저 강태윤 회장의 아내가 되고 싶을 뿐이죠. 그게 진실 아닙니까? 유리는 얼굴이 빨개졌다. 할머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회장님을 사랑합니다. 사랑. 은숙 여사는 고개를 저었다. 사랑한다면 사람의 아들도 사랑할 수 있어야죠. 하지만 당신은 도준이를 짐으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건 유리는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은숙 여사는 서아를 돌아보았다. 서아 씨, 들어가서 쉬세요.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할머님. 서아는 일어나 인사하고 떠났다. 정원에는 은숙 여사와 유리만 남았다. 유리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할머님, 대체 왜 저 여자를 그렇게 편들어 주시는 거예요? 편드는 게 아니에요. 은숙 여사가 말했다.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서아 씨는 도준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하지만 당신은? 유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은숙 여사의 말이 가슴을 찔렀기 때문이다. 유리 씨, 은숙 여사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도준이를 사랑할 수 없다면 이 집의 며느리가 될 자격이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은숙 여사는 돌아서서 집 안으로 들어갔다. 유리는 혼자 남아 주먹을 쥐었다. 모든 게 서아 때문이었다. 저 여자만 없었다면 강태윤은 서재에서 일하고 있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온통 최근의 일들이 맴돌았다. 도준이와 서아의 관계, 어머니와 유리의 갈등,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 혼란. 문이 열리며 최유리가 들어왔다.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불만이 가득했다. 회장님, 이야기 좀 해야겠어요. 강태윤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이냐고요? 유리는 책상 앞에 섰다. 우리 결혼식 날짜를 정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약혼한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구체적인 계획이 없잖아요. 강태윤은 펜을 내려놓았다.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요? 유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대체 언제가 적절한 시기인데요, 회장님? 우리는 약혼했어요. 모든 사람 앞에서 3달 후에 결혼한다고 발표했고요. 알고 있습니다. 강태윤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하지만 지금 집안 상황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복잡하게 만든 게 누군데요? 유리는 소리쳤다. 저 윤서아 때문이잖아요. 저 여자만 없었으면 아무 문제도 없었어요. 강태윤은 눈살을 찌푸렸다. 유리 씨, 서아 씨는 도준이를 돌봐주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다. 그것뿐이라고요? 유리는 비웃었다. 회장님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군요. 저 여자가 뭘 노리는지. 뭘 노린다는 겁니까? 강태윤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회장님을요? 유리는 솔직하게 말했다. 도준이를 이용해서 회장님 마음을 얻으려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벌써 성공하고 있잖아요. 회장님은 저 여자 편만 들고 계시잖아요. 강태윤은 일어섰다. 그만하십시오. 서아 씨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근거 없다고요? 유리는 화가 났다. 할머님도 저 여자 편이고 회장님도 저 여자 편이고 그럼 저는 뭐예요? 저는 당신의 약혼녀인데. 알고 있습니다. 강태윤은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유리 씨, 당신은 도준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리는 당황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제 아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강태윤이 똑바로 물었다. 진심으로 내 자식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유리는 대답하지 못했다. 강태윤은 그녀의 침묵에서 답을 찾았다. 보십시오. 강태윤이 말했다. 당신은 대답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도준이는 제 아들입니다. 제 삶의 전부예요. 만약 당신이 도준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할 수 있어요. 유리는 급히 말했다. 저도 도준이를 사랑할 수 있어요. 시간만 주시면.
시간이요. 강태윤은 고개를 저었다. 1년이 넘었습니다, 유리 씨. 우리가 만난 지 1년이 넘었는데 당신은 한 번도 도준이와 제대로 된 시간을 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유리는 할 말을 잃었다. 강태윤의 말이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도준이를 피했다. 말 못하는 아이, 자폐증 같은 아이. 그런 아이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단 말인가? 회장님, 유리는 눈물을 흘렸다. 저는 정말 노력했어요. 하지만 도준이가 저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항상 저를 피하고 저를 싫어했어요. 그게 누구 잘못입니까? 강태윤이 물었다. 아이가 당신을 피한 건 당신이 아이에게 진심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리는 울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진심인지는 알 수 없었다. 강태윤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정원에서 서아가 도준이와 놀고 있었다. 아이는 웃고 있었다. 1년 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다. 나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강태윤은 자신에게 물었다. 은채를 잃은 슬픔에 빠져서 유리를 선택했다. 하지만 그게 옳은 선택이었을까? 유리는 그의 침묵을 오해했다. 회장님, 제발 저 여자를 내보내주세요. 저 여자만 없으면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어요. 강태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서아 씨는 머물러야 합니다. 도준이가 필요로 하니까요. 그럼 저는요? 유리가 울부짖었다. 저는 필요 없나요? 강태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가장 잔인한 대답이었다. 유리는 돌아서서 문을 향해 갔다. 손잡이를 잡고 멈춰섰다. 회장님, 후회하실 거예요. 저를 이렇게 대한 것. 문이 닫혔다. 강태윤은 혼자 남았다. 그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아가 도준이를 안고 있었다. 아이는 행복해 보였다. 나는 아들을 위해 무엇이 최선인지 알아야 해. 강태윤은 생각했다. 유리와의 결혼이 정말 옳은 선택일까?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결정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강태윤은 최유리를 다시 불렀다. 그동안 그는 많은 생각을 했다. 자신의 결정, 도준이의 미래, 그리고 이 결혼이 정말 옳은 것인지에 대해. 유리는 서재에 들어왔다. 그녀의 눈은 부어 있었다. 지난 며칠 동안 많이 울었던 것이 분명했다. 부르셨어요? 앉으십시오. 강태윤이 말했다. 유리는 조심스럽게 앉았다. 그녀는 불안했다. 강태윤의 표정이 너무 진지했기 때문이다. 유리 씨, 강태윤이 입을 열었다.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요? 유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우리 관계에 대해서입니다. 강태윤은 직설적으로 말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유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 결혼이 옳은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강태윤은 눈을 감았다. 유리 씨,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아름답고 똑똑하고 사교적이죠. 하지만 유리는 눈물을 참으며 물었다. 당신은 도준이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강태윤이 말했다. 그리고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니에요. 유리는 부인했다. 저는 도준이를 사랑해요. 시간이 지나면 무엇이 변합니까? 강태윤이 반문했다. 1년이 지났는데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도준이를 피하고 아이도 당신을 불편해합니다. 유리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건 도준이가 저를 받아들이지 않아서예요. 제 잘못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강태윤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아이가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저는 그런 뜻으로. 유리는 당황했다. 유리 씨. 강태윤은 한숨을 쉬었다. 제가 당신과 약혼한 건 실수였을지도 모릅니다. 유리는 충격을 받았다. 실수라고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은채를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강태윤은 솔직하게 말했다. 그래서 당신을 선택했어요. 당신이 그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당신은 은채가 아니에요. 그리고 저도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유리는 눈물을 흘렸다. 회장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사랑하십니까? 강태윤이 물었다. 아니면 제 재산과 지위를 사랑하는 겁니까? 유리는 할 말을 잃었다. 강태윤의 말이 너무 직접적이었다. 유리 씨, 솔직해집시다. 강태윤이 말했다. 당신은 강태윤이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태산그룹 회장의 아내가 되고 싶은 겁니다. 아니에요. 유리는 소리쳤다. 저는 정말로 당신을 사랑해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동요하고 있었다. 강태윤은 그것을 알아차렸다. 유리 씨, 강태윤이 부드럽게 말했다. 저는 당신을 비난하려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선택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도준이가 있습니다. 제 아들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도준이를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 할 수 있어요. 유리는 필사적으로 말했다. 제발 기회를 주세요. 저는 변할 수 있어요. 도준이도 사랑할 수 있어요. 강태윤은 고개를 저었다. 사랑은 노력한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와야 하죠. 유리는 무너졌다. 무릎을 꿇고 강태윤의 손을 잡았다. 제발 저를 버리지 마세요. 저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강태윤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떼어냈다. 유리 씨, 일어나십시오. 이러지 마세요. 안 돼요. 유리는 울었다. 저는 당신을 정말 사랑해요. 서아 씨 때문에 이러시는 거죠? 저 여자만 없었으면 서아 씨는 관계없습니다. 강태윤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당신과 저 그리고 도준이의 문제입니다. 유리는 표정이 변했다. 슬픔에서 분노로. 알았어요. 결국 저 여자 때문이네요. 저 여자가 이 집에 온 후로 모든 게 변했어요. 회장님도 할머님도 심지어 도준이까지 다 저 여자한테 빠졌어요. 유리 씨, 강태윤이 목소리를 높였다. 지금 말을 조심하십시오. 조심하라고요? 유리는 웃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웃음이었다. 좋아요. 알겠어요. 이제 저는 필요 없다는 거죠? 저보다 저 가정부가 더 중요하다는 거네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뭔데요? 유리는 소리쳤다. 대체 뭔데요, 회장님? 저는 1년 동안 당신 옆에 있었어요. 당신이 슬플 때도 힘들 때도 곁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를 버리려는 거예요? 강태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유리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다. 좋아요. 그녀가 말했다. 알겠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회장님. 저를 이렇게 대한 것 언젠가 후회하실 거예요. 유리는 문을 열고 나갔다. 하지만 복도에 서서 주먹을 쥐었다. 윤서아, 이 모든 게 네 잘못이야. 네가 이 집을 망쳤어. 그리고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녀의 눈에는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최유리는 강태윤의 서재를 나온 후 곧장 자신의 차로 향했다. 손이 떨렸다. 분노와 굴욕감이 온몸을 감쌌다. 그녀는 운전대를 움켜쥐고 비명을 참았다. 이럴 수는 없어. 이렇게 끝날 수는 없어. 차를 몰고 명동의 한 카페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친구 은지를 만났다. 은지는 법률회사에서 일하는 변호사였고 유리의 오랜 친구였다. 유리야,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은지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유리는 눈물을 흘렸다. 은지야, 나 큰일 났어. 강태윤 회장이 날 버리려고 해. 뭐라고? 은지는 놀랐다. 약혼까지 했는데 그 윤서아 때문이야. 유리는 이를 악물었다. 저 여자가 이 집에 온 후로 모든 게 변했어. 회장님도 할머님도 다들 저 여자만 편들어. 은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여자에 대해 알아본 적 있어? 무슨 뜻이야? 뭔가 숨기고 있을 거야. 은지가 말했다. 갑자기 나타나서 집안을 뒤흔드는 사람치고 깨끗한 경우는 없어. 분명 과거에 뭔가 있을 거야. 유리의 눈이 빛났다. 그럼 조사를 해야겠네? 내가 아는 사람 소개해줄게. 은지가 명함을 꺼냈다. 사설 탐정인데 실력이 아주 좋아. 어떤 사람이든 과거를 파헤칠 수 있어. 유리는 명함을 받아들었다. 탐정 박현수. 고마워, 은지야. 정말 고마워. 다음 날 유리는 강남의 한 빌딩에 있는 탐정 사무소를 찾았다. 박현수는 40대 중반의 남자로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가 물었다. 한 사람을 조사해 주셨으면 합니다. 유리가 말했다. 윤서아라는 여자예요. 박현수는 노트북을 열었다. 어떤 정보를 원하시는지요? 전부요. 유리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 여자의 과거 가족 어디서 왔는지, 왜 서울에 왔는지 모든 것을 알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박현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은 얼마나 걸릴 것 같으냐면 돈은 얼마든지 지불하겠어요. 유리가 끼어들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박현수는 유리의 절박함을 알아챘다. 일주일이면 됩니다. 기본적인 정보는 나올 겁니다. 좋아요.
유리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잘 부탁드려요. 그날 밤 유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머릿속에는 복수의 계획이 가득했다. 윤서아, 네가 무엇을 숨기고 있든 내가 다 밝혀낼 거야. 그리고 그때가 되면 너는 이 집에서 쫓겨날 거야. 한편 강씨 저택에서는 평화로운 밤이 흐르고 있었다. 서아는 도준이를 재우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창밖을 바라보며 그녀는 불안감을 느꼈다.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었다. 최유리가 가만히 있을 리 없어. 서아는 생각했다. 그녀는 분명 뭔가 꾸미고 있을 거야. 서아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전라북도 전주의 작은 마을, 윤서아라는 이름은 가짜였다. 그녀의 진짜 이름은 박미소였다. 재벌가의 외동딸로 태어났지만 아버지가 정한 혼처를 거부하고 도망쳤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 숨어 있었다. 만약 들키면 어떻게 되지? 서아는 두려웠다. 하지만 도준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아이의 미소, 따뜻한 손길. 그것만으로도 여기 있을 이유가 충분했다. 서아는 침대에 누웠다. 내일도 평범한 하루가 되기를 바라며.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일주일 후 박현수는 유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최유리 씨, 만나서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유리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찾았나요? 뭔가 찾았나요? 예. 박현수의 목소리는 침착했다. 흥미로운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리는 미소 지었다. 마침내 윤서아의 비밀을 밝혀낼 순간이 왔다. 유리는 다시 탐정사무소를 찾았다. 이번에는 기대감으로 가슴이 떨렸다. 박현수는 그녀를 맞이하며 두꺼운 서류 봉투를 건넸다. 앉으시죠. 박현수가 말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리는 서류를 펼쳤다. 첫 페이지에는 여자의 사진이 있었다. 서아였다. 하지만 사진 속 그녀는 지금과 달랐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다. 윤서아는 가짜 이름입니다. 박현수가 설명했다. 그녀의 진짜 이름은 박미소. 전라북도 전주의 박진우 회장의 외동딸입니다. 유리는 눈이 커졌다. 재벌가 딸이라고요? 예. 박현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박 회장은 전주에서 제조업을 하는 중경이업 회장입니다. 그렇게 크진 않지만 지역에서는 꽤 알려진 집안이죠. 그런 집 딸이 왜 가정부로 일하고 있는 거죠? 유리는 이해할 수 없었다. 석 달 전 박미소는 집을 나왔습니다. 박현수가 계속 설명했다. 아버지가 정한 혼처를 거부하고 도망친 거죠. 혼처요? 네. 신랑감은 부산의 사업가 이준혁이었습니다. 박현수가 다른 사진을 보여줬다. 40살, 2번 이혼한 남자입니다. 박 회장이 사업 확장을 위해 정략 결혼을 추진했던 거죠. 유리는 서류를 계속 넘겼다. 여러 장의 사진과 기록들이 있었다. 그래서 도망쳤다는 거죠? 정확합니다. 박현수가 말했다. 박미소는 결혼식 일주일 전에 사라졌습니다. 그 후로 박 회장이 사람을 풀어찾고 있지만 지금까지 찾지 못했습니다. 왜 못 찾았죠? 신분을 완전히 바꿨으니까요. 박현수가 설명했다. 윤서아라는 가짜 주민등록증을 만들고 머리 색도 바꾸고 외모도 조금 바꿨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와서 숨어 지낸 거죠. 유리는 미소 지었다. 완벽해요. 이거면 충분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박현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박 회장은 지금도 딸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찾게 되면 강제로라도 데려갈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박 회장은 상당히 완고한 사람입니다. 박현수가 말했다. 딸이 도망친 것을 집안의 수치로 여기고 있어요. 만약 딸을 찾으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결혼을 성사시킬 겁니다. 유리의 눈이 빛났다. 완벽했다. 이 정보만 있으면 서아를 이 집에서 쫓아낼 수 있었다. 박 회장의 연락처도 있나요? 유리가 물었다. 박현수는 명함을 건넸다.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박현수가 경고했다. 이런 일에 개입하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유리는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저는 제가 뭘 하는지 알아요. 유리는 사무소를 나와 차에 올랐다.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웃음을 터뜨렸다. 윤서아, 아니 박미소, 이제 내 비밀이 밝혀질 거야. 그리고 너는 이 집에서 쫓겨날 거야.
하지만 유리는 고민했다. 이 정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바로 강태윤에게 말할까? 아니면 박 회장에게 직접 연락할까? 그녀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했다. 며칠 후 유리는 결정을 내렸다. 먼저 강태윤에게 진실을 밝히기로, 그리고 만약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박 회장에게 연락하면 됐다. 유리는 강 씨 저택으로 향했다. 손에는 서류 봉투가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것이었다. 윤서아의 거짓말, 그녀가 이 집에 온 진짜 이유, 모든 것이. 저택에 도착했을 때 유리는 정원에서 서아와 도준이가 놀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아이는 웃고 있었고 서아는 부드럽게 아이를 돌보고 있었다. 평화로운 장면이었다. 하지만 유리는 알고 있었다. 이 평화는 곧 깨질 것이라는 것을. 조금만 기다려. 유리는 생각했다. 곧 모든 게 끝날 거야. 다음 날 오후 서아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평범한 하루였다. 도준이는 낮잠을 자고 있었고 집안은 조용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박미소 씨. 서아의 손이 멈췄다. 그 이름. 누군가가 그 이름을 불렀다. 천천히 돌아보자 최유리가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있었다. 누구? 박미소가 누군데요? 서아는 애써 침착한 척했다. 유리는 비웃었다. 영희 그만해요. 전주 박진우 회장의 딸 박미소. 당신이잖아요. 서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저는 무슨 말씀을... 증거가 있어요. 유리가 서류를 책상에 내던졌다. 사진, 기록, 모든 것이 여기 있어요. 당신이 전주에서 도망쳐 나온 도망자라는 거. 서아는 서류를 보았다. 자신의 사진, 아버지의 이름, 결혼식 기록. 모든 것이 거기 있었다. 그녀는 무릎이 꺾이는 것을 느꼈다. 어떻게? 서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어떻게 알았냐고요? 유리는 팔짱을 꼈다. 당신이 너무 깨끗했어요. 가정부치고는 손이 너무 곱고 말투도 교양 있고 뭔가 수상했죠. 그래서 조사를 시켰어요. 서아는 눈을 감았다. 이제 끝이었다. 그토록 숨기려 했던 진실이 밝혀졌다. 왜 도망쳤어요? 유리가 물었다. 재벌가 딸이 왜 가정부로 일하고 있는 거죠? 서아는 입술을 깨물었다. 대답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아버지가... 서아는 천천히 말했다. 저를 팔려고 했어요. 40대 남자한테. 2번이나 이혼한 사람한테 사업 확장을 위해서. 그래서 도망쳤다고요? 유리는 코웃음을 쳤다. 얼마나 드라마틱한가요? 당신은 몰라요. 서아는 눈물을 흘렸다. 강제로 결혼당하는 게 어떤 건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누군가의 아내가 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유리는 잠시 침묵했다. 하지만 곧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왔다. 동정심 유발하지 마세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럼 뭘 원하는 건데요? 서아가 물었다. 왜 이걸 조사한 거예요? 당연하죠. 유리는 미소 지었다. 당신을 이 집에서 쫓아내기 위해서요. 서아는 가슴이 철렁했다. 제발 저를 그냥 내버려둬요.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저 도준이 곁에 있고 싶을 뿐이에요. 도준이? 유리는 비웃었다. 당신이 도준이의 뭔데요? 가정부가 무슨 권리로 다른 집 아들을 그렇게 아끼는 거죠? 저는... 서아는 말을 잇지 못했다. 당신은 거짓말쟁이에요. 유리가 차갑게 말했다. 윤서아라는 가짜 이름으로 이 집에 들어와서 모두를 속이고 있었어요. 회장님도, 할머님도, 도준이도. 아니에요. 서아는 부인했다. 저는 도준이를 진심으로 아껴요. 그건 거짓이 아니에요. 진심? 유리는 한 걸음 다가섰다. 거짓말쟁이의 진심을 누가 믿어요? 서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유리의 말이 맞았다. 그녀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이름부터 과거까지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 이제 선택하세요. 유리가 최후 통첩을 했다. 스스로 이 집을 떠나든지 아니면 제가 회장님께 이 사실을 다 말씀드리든지. 제발. 서아는 무릎을 꿇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제가 직접 말씀드릴게요. 제가 회장님께 모든 걸 고백할게요. 시간? 유리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충분한 시간을 줬어요. 당신은 3달 동안 이 집에 있으면서 한 번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잖아요. 그건... 서아는 눈물을 흘렸다. 무서웠어요. 말하면 쫓겨날 것 같아서, 도준이를 다시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서. 유리는 서아를 내려다보았다. 무릎 꿇고 우는 그녀를 보며 승리감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감정도 들었다.
동정심? 아니, 그럴 리 없었다. 오늘 저녁까지. 유리가 말했다. 오늘 저녁까지 스스로 떠나세요. 그러면 제가 입을 다물어 줄게요. 하지만 만약 떠나지 않으면, 그러면 당신 아버지에게 연락할 거예요. 유리는 냉정하게 말했다. 박진우 회장에게 딸이 어디 있는지 알려줄 거예요. 서아는 공포에 질렸다. 그건 안 돼요. 제발 그것만은. 그럼 떠나세요. 유리는 돌아섰다. 선택은 당신이 하는 거예요. 유리는 부엌을 나갔다. 서아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다. 그날 밤 서아는 가방을 쌌다. 손이 떨렸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떠나야 했다. 도준이를 다시 볼 수 없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방문을 나서기 전 서아는 도준이의 방을 들여다보았다. 아이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다. 작은 가슴이 천천히 오르내렸다. 서아는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다. 미안해. 도준아, 정말 미안해. 복도를 걸어 내려가는데 서재에서 불빛이 새어나왔다. 강태윤이 아직 일하고 있었다. 서아는 멈춰섰다. 그냥 가야 할까? 아니면 진실을 말하고 가야 할까?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서아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강태윤은 서류에서 눈을 들어 그녀를 보았다. 서아 씨, 이 시간에 무슨 일입니까? 회장님, 서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강태윤은 펜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뭔가 심각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챘다. 앉으십시오. 서아는 앉지 않았다. 서서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았다.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이라니요? 제 이름은 윤서아가 아닙니다. 서아는 눈물을 흘렸다. 제 진짜 이름은 박미소입니다. 전주에서 왔어요. 강태윤은 놀랐다. 무슨 뜻입니까? 서아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아버지의 강제 결혼, 도망친 이유, 가짜 신분으로 살아온 석 달, 모든 진실을. 강태윤은 침묵했다. 충격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것들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그녀가 왜 그렇게 조심스러웠는지, 왜 자신에 대해 말하지 않았는지, 왜 강태윤이 물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습니까? 무서웠어요. 서아는 울었다. 말하면 쫓겨날 것 같았어요. 그리고 도준이를 다시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서. 강태윤은 일어섰다.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겁니까? 저는 떠나려고 합니다. 서아가 말했다. 하지만 그 전에 진실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았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문이 벌컥 열렸다. 최유리가 들어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참을 수가 없네요. 유리가 소리쳤다. 회장님, 저 여자가 뭐라고 하든 믿지 마세요. 저 여자는 거짓말쟁이에요. 유리 씨? 강태윤은 당황했다. 저 여자는 도망자예요. 유리가 서류를 던졌다. 전주에서 결혼을 앞두고 도망친 여자라고요. 가짜 신분으로 이 집에 들어와서 모두를 속였어요. 강태윤은 서류를 집어들었다. 거기에는 박미소라는 이름과 사진, 기록들이 있었다. 어떻게? 강태윤이 유리를 보았다. 어떻게 이걸 알았습니까? 사설 탐정을 고용했어요. 유리는 당당하게 말했다. 저 여자가 수상해서요. 그리고 제 직감이 맞았죠. 저 여자는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강태윤은 서아를 보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 회장님, 유리가 말을 이었다. 이제 아시겠죠? 저 여자를 믿을 수 없다는 걸. 당장 내보내셔야 해요. 강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서아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떨리는 어깨, 흐르는 눈물, 그리고 그 진심 어린 후회를. 서아 씨, 강태윤이 조용히 말했다. 아니, 미소 씨. 서아는 고개를 들었다. 당신이 도망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강태윤이 물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지 않았어요. 서아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아버지는 제 의견을 듣지 않았어요. 그저 사업을 위해 저를 팔려고 했죠. 강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해할 수 있었다. 재벌가의 정략 결혼은 드문 일이 아니었다. 그리고 도준이는? 강태윤이 다시 물었다. 도준이에 대한 당신의 마음은 진실입니까? 예. 서아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것만은 진실입니다. 제가 도준이를 아끼는 마음, 그건 결코 거짓이 아니에요. 유리는 비웃었다. 말은 누가 못해요?
거짓말쟁이가 하는 말을 누가 믿어요? 하지만 강태윤은 믿었다. 서아가 도준이를 대하는 모습을 봤다. 그 진심을 느꼈다. 유리 씨, 강태윤이 차갑게 말했다. 나가주십시오. 뭐라고요? 유리는 믿을 수 없었다. 나가라고 했습니다. 강태윤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지금 당장. 최유리는 얼어붙었다. 강태윤이 자신을 내쫓고 있었다. 저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자신을.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유리는 소리쳤다. 저 여자가 당신을 속이고 있어요. 왜 저를 내보내려는 거예요? 당신이 선을 넘었습니까? 강태윤이 차갑게 말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제 집의 직원을 조사하다니. 그게 당신이 할 일입니까? 그건... 유리는 말문이 막혔다. 제가 진실을 밝히려고... 진실. 강태윤은 비웃었다. 당신이 원한 건 진실이 아니라 복수 아닙니까? 미소 씨를 이 집에서 쫓아내려는 것. 유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강태윤의 말이 맞았기 때문이다. 유리 씨. 강태윤이 서류를 책상에 내려놓았다. 저는 당신과 결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유리는 믿을 수 없었다. 지금 무슨 말씀을... 우리의 약혼은 취소입니다. 강태윤은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은 도준이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건 잘못된 결정이었어요. 유리는 무너졌다. 회장님,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저는 변할 수 있어요. 충분히 기회를 드렸습니다. 강태윤이 말했다. 하지만 당신은 변하지 않았어요. 도준이를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이 집안을 이해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건 저 여자 때문이에요. 유리는 서아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저 여자가 이 집에 온 후로 모든 게 변했어요. 저 여자만 없었으면... 그만하십시오. 강태윤의 목소리가 냉랭해졌다. 미소 씨는 관계없습니다. 이건 당신과 저의 문제입니다. 유리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분노의 눈물이었다. 좋아요. 알겠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회장님. 저를 이렇게 대한 것 언젠가 후회하실 거예요. 그녀는 돌아서서 문을 향해 걸었다. 하지만 문 앞에서 멈춰서서 서아를 노려보았다. 당신도 조심해요, 박미소. 당신 아버지는 아직도 당신을 찾고 있어요. 언젠가 그분이 당신을 찾아낼 거예요. 그때가 되면... 나가십시오. 강태윤이 소리쳤다. 지금 당장. 유리는 문을 열고 나갔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다. 서재는 침묵에 잠겼다. 서아는 여전히 서 있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강태윤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회장님, 서아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제 때문에...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강태윤이 말했다. 유리 씨와의 관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잘못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서아는 눈물을 닦았다. 저는 떠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일으킨 이상... 떠난다고요? 강태윤이 돌아서서 그녀를 보았다. 왜요?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서아가 말했다. 회장님과 할머님 그리고 도준이를 속였어요. 그런 제가 여기 있을 자격이 없어요. 강태윤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미소 씨, 당신이 거짓말을 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저는 이해합니다. 당신은 도망쳐야 했어요. 자유를 위해서. 서아는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다. 그리고 도준이에 대한 당신의 마음은 진실이었어요. 강태윤이 말을 이었다. 제가 지켜봤습니다. 당신이 제 아들을 얼마나 진심으로 아끼는지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서아는 여전히 불안했다. 여기 머무르십시오. 강태윤이 부드럽게 말했다. 도준이가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저도 당신이 여기 있기를 바랍니다. 서아는 눈물을 흘렸다. 이번에는 안도의 눈물이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강태윤은 미소 지었다. 이제 진짜 이름으로 불러도 될까요, 미소 씨?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 진짜 이름으로 불러주세요. 그날 밤 서아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가방은 풀지 않았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창밖을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했다. 이제 진실을 말했어.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돼.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유리의 마지막 말이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곧 진짜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며칠이 지났다. 최유리가 떠난 후 저택의 분위기는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무거웠던 공기가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다. 하지만 미소는 여전히 불안했다. 자신의 진짜 정체가 밝혀진 이상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다. 강태윤은 미소를 다르게 대하기 시작했다. 더 이상 가정부로 보지 않았다. 그녀를 한 사람으로 도준이에게 특별한 존재로 대했다. 아침 식사 시간에 그는 미소를 식탁에 앉게 했다. 강은숙 여사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미소 씨, 강태윤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제 편하게 지내셔도 됩니다.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돼요. 미소는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제가 여기 있어도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요? 은숙 여사가 물었다. 제가 거짓말을 했으니까요. 미소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여러분을 속였어요. 당신은 생존하려고 했을 뿐이에요. 강태윤이 말했다. 그 선택을 이해합니다. 도준이는 미소의 무릎에 앉아 있었다. 아이는 그녀에게서 떨어지려 하지 않았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첫 번째로 미소를 찾았고 밤에 잘 때도 미소가 자장가를 불러주기를 원했다. 엄마, 도준이가 미소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그 단어는 이제 자연스러웠다. 강태윤은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아들이 다른 여자를 엄마라고 부르는 것. 은채라면 뭐라고 했을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배신감은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감사함이 밀려왔다. 미소가 아들을 구해줬다는 사실에. 며칠 후 밤, 미소는 도준이를 재우고 부엌으로 내려왔다. 목이 말라 물을 마시려던 참이었다. 그런데 거기 강태윤이 있었다. 그는 와인 한 잔을 손에 들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회장님, 미소는 놀라 인사했다. 늦은 시간에 여기 계시네요. 잠이 안 와서요. 강태윤이 미소 지었다. 미소 씨도 그런가요? 네, 물 좀 마시려고요. 앉으시겠어요? 강태윤이 의자를 가리켰다. 미소는 조심스럽게 앉았다. 둘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그것은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다. 오히려 평화로운 침묵이었다. 미소 씨, 강태윤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저는 고백할 게 있습니다. 고백이요? 은채가 죽은 후 저는 다시는 누군가를 느끼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강태윤의 목소리는 낮았다. 사랑도 행복도 따뜻함도 모든 게 사라졌다고 생각했죠. 미소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슬픔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당신을 보면서 강태윤은 잠시 말을 멈췄다. 뭔가 변하고 있어요, 제 안에서. 도준이가 웃는 걸 보면 기쁘고 당신이 아이를 안고 있는 걸 보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미소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이건 위험했다. 강태윤은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도 느끼고 있었다. 그에 대한 무언가를. 회장님, 미소는 말을 이으려 했지만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다. 아니에요. 강태윤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대답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제 마음을 말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미소는 눈을 감았다. 이럴 수 없었다. 강태윤은 재벌 회장이었고 그녀는 도망자였다. 언젠가 아버지가 찾아낼 것이고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강태윤을 향해, 도준이를 향해, 이 집을 향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그날 밤 미소는 방으로 돌아가 베개에 얼굴을 묻었다. 안 돼, 사랑하면 안 돼. 그러면 더 아플 거야. 하지만 이미 늦었다. 마음은 이미 그를 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멀리 전주의 어느 호텔에서 한 남자가 전화를 받고 있었다. 네, 박 회장님, 따님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서울 한남동에 있습니다. 박진우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다. 즉시 출발해라. 내 딸을 데려와야 한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울의 교통은 평소처럼 복잡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한 대의 검은 벤츠가 조용히 한남동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뒷좌석에는 박진우 회장이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단단했고 눈빛은 차가웠다. 회장님 곧 도착합니다. 운전사가 말했다. 좋아. 박진우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미소야, 네가 날 얼마나 화나게 했는지 아느냐. 집안의 명예를 더럽히고 약혼자를 버리고 도망쳐. 하지만 이제 끝이다. 널 데려갈 거야. 한편
강씨 저택에서는 평화로운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다. 미소는 도준이와 함께 정원에서 놀고 있었다. 아이는 웃으며 나비를 쫓아다녔다. 미소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이런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어. 강태윤은 서재 창문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미소가 도준이를 안고 있는 모습, 그녀의 미소, 아이의 행복한 표정,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 짓고 있었다. 이게 가족이구나. 강태윤은 생각했다. 이게 내가 그토록 찾던 평화구나. 은채가 죽은 후 그는 공허했다. 도준이와 둘만 남았을 때 그 공허함은 더욱 커졌다. 하지만 미소가 온 후로 그 공허함이 채워지고 있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오후가 되자 강태윤은 미소를 불렀다. 미소씨, 잠깐 시간 있으세요? 네, 회장님. 미소는 도준이를 텐에게 맡기고 서재로 갔다. 앉으세요. 강태윤이 소파를 가리켰다. 미소는 앉았다. 강태윤은 그녀 맞은편에 앉았다. 둘 사이의 거리는 가까웠다. 미소씨, 강태윤이 진지하게 말했다. 저는 당신을 보호하고 싶습니다. 보호요? 미소는 놀랐다. 당신의 아버지가 언젠가 당신을 찾아낼 거예요. 강태윤이 말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저는 당신 편에 서고 싶어요. 미소는 눈물이 났다. 왜요? 왜 저를 그렇게까지? 당신이 도준이에게 특별하니까요. 강태윤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저에게도 특별해지고 있어요. 미소는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을 볼 수 없었다. 너무 따뜻했다. 너무 진심이었다. 그래서 더 무서웠다. 회장님, 미소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언젠가 떠나야 할지도 몰라요. 아버지가 절 찾으면.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강태윤이 단호하게 말했다. 제가 지킬게요. 당신과 도준이를. 미소는 눈물을 흘렸다. 그 말이 너무 달콤했다. 너무 따뜻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날 저녁 미소는 도준이를 재우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불안했다. 뭔가 잘못될 것 같은 예감이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저택 밖 어두운 골목에서 한 남자가 담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박진우 회장이었다. 그는 딸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미소야. 그는 중얼거렸다. 아빠가 널 데리러 왔어. 곧 만나게 될 거야. 다음 날 박진우는 전직 강씨 저택 직원을 만났다. 2달 전에 해고된 남자였다. 돈을 쥐어주며 정보를 캤다. 박미소라는 여자 알아요? 박진우가 물었다. 아, 윤서아 씨 말씀이세요? 전직 직원이 대답했다. 네, 알아요. 가정부로 일하고 있어요. 그 여자와 강태윤 회장의 관계는 어때요? 남자는 생각했다. 최근에 가까워진 것 같아요. 도련님이 그 여자를 엄마라고 부르고 회장님도 그녀를 특별하게 대하시더라고요. 박진우의 얼굴이 굳었다. 그의 딸이 다른 남자와, 그것도 아이의 엄마 노릇을 하고 있다고? 분노가 치솟았다. 강태윤, 박진우는 이를 악물었다. 네가 내 딸을 꼬드긴 거냐? 좋아, 너도 가만두지 않겠어. 폭풍은 이미 문 앞까지 와 있었다. 오후가 되자 미소는 정원에서 도준이와 함께 놀고 있었다. 아이는 공을 던지며 깔깔 웃었다. 미소는 아이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행복했다. 이런 평범한 순간이 그녀에게는 기적 같았다. 엄마, 봐. 도준이가 공을 높이 던졌다. 잘했어, 도준아. 미소는 박수를 쳤다. 그때였다. 미소는 묘한 느낌을 받았다. 누군가 자신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천천히 고개를 돌려 대문 쪽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얼어붙었다. 대문 밖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검은 정장을 입고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거리가 멀었지만 미소는 알 수 있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아버지였다. 박진우 회장이었다. 미소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숨이 막혔다. 아니야. 안 돼. 어떻게 날 찾은 거야? 박진우는 딸과 눈이 마주치자 차갑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위협이었다. 도망칠 수 없어, 미소야. 아빠가 널 찾았어. 미소는 정신을 차리고 도준이를 안았다.
도준아, 집 안으로 들어가자. 왜? 더 놀고 싶은데. 도준이가 투정했다. 나중에 놀자. 지금은 들어가야 해. 미소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는 도준이를 안고 빠르게 집 안으로 들어갔다. 현관문을 닫고 등을 기댔다. 손이 떨렸다. 숨이 가빴다. 어떻게 하지? 태나가 복도를 지나가다 미소를 보고 놀랐다. 미소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새하얗네요. 괜찮아요. 미소는 억지로 웃으려 했지만 실패했다. 강태윤이 서재에서 나왔다. 그는 미소의 모습을 보고 즉시 달려왔다. 미소씨, 무슨 일입니까? 미소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눈물만 흘렀다. 도준아, 태나 아줌마한테 가. 강태윤이 부드럽게 말했다. 태나가 도준이를 데리고 갔다. 강태윤은 미소를 서재로 데려갔다. 문을 닫고 그녀를 소파에 앉혔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 미소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 아버지가 여기 왔어요. 대문 밖에서 절 봤어요. 강태윤의 표정이 굳어졌다. 확실합니까? 네. 미소는 고개를 끄덕였다. 분명히 아버지였어요. 저를 보고 웃었어요. 그 차가운 미소, 절대 잊을 수 없어요. 강태윤은 즉시 경비실에 전화했다. 대문 밖에 수상한 사람 없었습니까? 네, 회장님. 조금 전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낯선 사람이 주변을 배회하면 즉시 보고하세요. 강태윤은 전화를 끊고 미소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떨고 있었다. 미소씨, 강태윤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제가 지킬게요. 하지만 미소는 울었다.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저를 데려갈 때까지.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강태윤은 단호하게 말했다. 제가 당신을 보호할게요. 아무도 당신을 데려갈 수 없어요. 미소는 그의 손을 꽉 잡았다. 그 따뜻함이 그녀를 진정시켰다. 하지만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 밤 미소는 잠들 수 없었다. 창밖을 계속 바라보았다. 혹시 아버지가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혹시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강태윤도 잠들지 못했다. 그는 변호사 조민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석아, 당장 내일 아침에 만나자. 중요한 일이 생겼어. 무슨 일인데요? 전화로는 말할 수 없어. 내일 사무실로 와. 강태윤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박진우, 당신이 누구든 미소를 데려갈 수는 없어. 그녀는 이제 내가 지킬 사람이야. 밤은 깊어갔지만 아무도 잠들지 못했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미소는 거울 앞에 섰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악몽이 계속 찾아왔다. 아버지의 차가운 눈빛, 이준혁의 기분 나쁜 미소, 도망치려 해도 도망칠 수 없는 악몽.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미소는 자신에게 물었다. 아버지가 날 데려가려고 할 거야. 어떤 수를 써서라도. 아침 식사 시간 강태윤은 미소가 거의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을 알아챘다. 그녀는 계속 창밖을 바라보았다. 혹시 또 아버지가 나타나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미소씨. 강은숙 여사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좀 드세요. 몸이 상할 거예요. 죄송해요, 할머니. 미소는 억지로 밥을 한 숟가락 떴다. 도준이는 엄마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엄마 아파? 아니야, 도준아. 미소는 미소 지으려 했다.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도준이는 알고 있었다. 엄마가 슬프다는 것을. 아이는 미소의 손을 꽉 잡았다. 식사 후 강태윤은 미소를 서재로 불렀다. 변호사 조민석도 함께 있었다. 미소씨, 앉으세요. 강태윤이 말했다. 민석 변호사님께 모든 걸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당신을 도울 수 있어요. 미소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전주의 집, 아버지의 사업, 강제 결혼, 이준혁이라는 남자, 모든 것을. 이준혁은 40살이었어요. 미소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2번 이혼했고 폭력적이라는 소문이 있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저 사업 확장만 중요했죠. 조민석은 메모하며 들었다. 그래서 도망쳤군요. 네. 미소는 눈물을 흘렸다. 결혼식 일주일 전에 가짜 신분증을 만들고 서울로 왔어요. 그리고
이 집에 가정부로 들어왔죠. 박 회장은 지금도 당신을 찾고 있습니까? 조민석이 물었다. 네. 어제 대문 밖에서 봤어요. 분명히 저를 찾은 거예요. 조민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보호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강태윤이 말했다. 민석, 최선을 다해줘. 미소 씨를 보호해야 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조민석이 떠난 후 강태윤과 미소는 서재에 남았다. 침묵이 흘렀다. 미소 씨. 강태윤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돼요. 미소는 고개를 숙였다. 저는 그저 자유롭고 싶었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하고 제 인생을 살고 싶었어요. 당연한 권리예요. 강태윤이 말했다. 아무도 당신의 인생을 강제할 수 없어요. 미소는 그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회장님,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어떤 수를 써서라도 저를 데려갈 거예요.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강태윤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제가 지킬게요. 약속합니다. 그 순간 미소는 깨달았다. 자신이 강태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의 따뜻함, 그의 보호하려는 마음, 모든 것이 그녀를 끌어당겼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지금은 아니었다. 너무 많은 문제가 있었다. 그날 오후 박진우 회장은 전주에서 서울로 사람을 보냈다. 김정호라는 사설 탐정이었다. 그의 임무는 명확했다. 미소를 감시하고 강태윤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 확실하게 해. 박진우가 전화로 지시했다. 내 딸이 그 남자와 어떤 관계인지 알아내야 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김정호가 대답했다. 그리고 그날 밤 김정호는 강씨 저택 주변을 배회했다. 담장 너머로 보이는 불빛, 창문 너머로 보이는 그림자. 그는 모든 것을 사진에 담았다. 미소는 그것을 몰랐다. 그녀는 도준이를 재우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불안했다. 언젠가는 아버지와 맞서야 할 거야. 미소는 생각했다. 하지만 그때가 되면 강태윤 회장님도 도준이도 다칠까봐 무서워. 그녀는 눈을 감았다. 제발 조금만 더 평화가 지속되길. 하지만 폭풍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사흘 후 서울 강남경찰서에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다. 윤서아라는 여자가 가짜 신분으로 살고 있습니다. 진짜 이름은 박미소이고 신분증 위조 혐의가 있습니다. 제보는 익명이었지만 출처는 명확했다. 박진우 회장이 뒤에서 손을 쓴 것이었다. 그는 딸을 직접 데려갈 수 없다면 법을 이용하기로 결심했다. 경찰은 조용히 수사를 시작했다. 윤서아라는 이름으로 발급된 주민등록증을 추적했고 그것이 위조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녀가 현재 한남동의 강씨 저택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냈다. 강태윤은 이 소식을 변호사 조민석을 통해 들었다. 그는 즉시 행동에 나섰다. 경비를 강화하세요. 강태윤이 경비팀장에게 지시했다.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수상한 사람이 있으면 즉시 보고하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강태윤은 또한 집안 직원들에게 외부인과의 대화를 금지시켰다. 어떤 정보도 밖으로 새나가서는 안 됐다. 강은숙 여사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걱정했다. 태윤아, 괜찮겠니? 경찰이 조사한다는데. 괜찮습니다, 어머니. 강태윤은 침착하게 말했다. 민석 변호사가 모든 걸 처리할 거예요. 하지만 미소 씨는 얼마나 무서울까? 은숙 여사는 한숨을 쉬었다. 미소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조민석 변호사가 직접 알려주었다. 그녀는 충격을 받았지만 예상했던 일이기도 했다. 아버지가 한 거죠? 미소가 물었다. 아마도요. 조민석이 대답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을 찾을 거예요. 며칠간 집안의 분위기는 긴장되었다. 모두가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작은 기적이 일어났다. 어느 아침 미소는 도준이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아이는 평소처럼 밝았다. 그리고 갑자기 말했다. 엄마, 사랑해. 그 말에 모두가 멈췄다. 미소는 눈을 크게 떴다. 강태윤도 은숙 여사도 놀랐다. 뭐라고, 도준아? 미소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사랑해. 도준이가 다시 말했다. 또렷하고 확실하게. 미소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아이를 꽉 안았다. 나도 사랑해, 도준아. 정말 많이 사랑해. 강태윤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다.
아들이 말을 하고 있었다. 그것도 사랑한다고. 1년 넘게 침묵하던 아이가 이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었다. 미소 씨, 강태윤이 부드럽게 말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미소는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다.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날 오후 강남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강태윤 회장님 댁에 계신 윤서아 씨와 통화할 수 있을까요? 경비가 강태윤에게 전화를 넘겼다. 경찰입니다, 회장님. 강태윤의 얼굴이 굳어졌다. 무슨 일입니까? 윤서아 씨가 신분증 위조 혐의로 조사를 받고 계십니다. 출석 요구서를 보냈으니 내일 오전 10시까지 경찰서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윤은 전화를 끊고 미소를 찾았다. 그녀는 정원에서 도준이와 놀고 있었다. 그는 그 평화로운 장면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미소 씨, 강태윤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미소는 돌아보았다. 그의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인지 알았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나요? 네. 강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출석해야 한다고 합니다. 미소는 눈을 감았다. 결국 이 순간이 왔다. 알겠어요. 가겠습니다. 혼자 가지 않아도 돼요. 강태윤이 말했다. 민석 변호사와 제가 함께 갈게요. 미소는 그를 바라보았다. 정말 괜찮으세요? 저 때문에 회장님까지 곤란해지는 건 괜찮아요. 강태윤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저는 당신 편이에요. 끝까지. 미소는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그 순간 도준이가 다가와 엄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울지 마. 아이가 말했다. 미소는 아이를 안았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포기하면 안 돼. 그녀는 다짐했다. 싸워야 해. 나의 자유를 위해. 그날 밤 강씨 저택은 조용했다. 하지만 모두의 마음은 내일을 걱정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미소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았다. 창백한 얼굴, 떨리는 손. 하지만 눈빛만은 단단했다. 도망치지 않을 거야. 이제는 맞서야 해. 강태윤과 조민석 변호사가 함께 경찰서로 향했다. 차 안은 조용했다. 미소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모든 게 끝나면 어떻게 될까? 강남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이미 여러 형사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조사실로 안내된 미소는 의자에 앉았다. 강태윤과 조민석은 옆방에서 지켜보았다. 박미소 씨 맞습니까? 형사가 물었다. 네. 미소는 확실하게 대답했다. 윤서아라는 가짜 이름을 사용한 이유가 뭡니까? 미소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강제 결혼, 폭력적인 남자 아버지의 강압. 그녀는 떨리지 않았다. 진실을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3시간이 지났다. 형사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기록했다. 어떤 형사는 동정적인 눈빛을 보였다. 어떤 형사는 여전히 의심스러워했다. 조민석 변호사가 들어와 서류를 제출했다. 이준혁의 폭력 기록, 박진우 회장의 강압적인 문자 메시지, 결혼을 거부하는 미소의 탄원서, 모든 증거가 거기 있었다. 보시다시피 박미소 씨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조민석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생존자예요. 자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담당 형사는 서류를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틀 후 결과가 나왔다. 담당 판사는 미소의 사정을 이해했다. 신분증 위조는 경범죄였지만 그 이유가 정당방위에 가까웠다. 판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미소는 자유의 몸이 되었다. 강씨 저택으로 돌아왔을 때 모두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강은숙 여사는 눈물을 흘리며 미소를 껴안았다. 잘했어, 미소야. 정말 잘했어. 도준이는 엄마에게 달려와 품에 안겼다. 엄마 돌아왔어. 미소는 아이를 꽉 안으며 울었다.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날 밤 강태윤은 가족들을 거실에 모았다. 텐하도